보이시죠? 네, 늦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배신자들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무서운 얘기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 TK 민심은 살인범도 용서할 수가 있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상원 소장. 네. 자, 또 나오네요. 태풍이 오면 구명종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몇몇 사악한 선언들 외에는 국민들도 용서하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선으로 기대하기를 기도합니다. 박상원 소장. 뭘 의도하는 걸까요? 홍준표 대표. 글쎄, 저는 요즘 정치평론을 올렸지만 홍준표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하고 뭐 보수 복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회담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예결위 보면 한국당이 좀 왕따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여권에 그렇죠, 이제 근데 야권 공조를 통해서 야당의 맏형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맨날 상대 야당 보고 니네들은 곧 사라질 정당, 니네들은 이중대. 그럼 연대가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을 복원해야 될 소명이 홍준표 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혁신을 배신이라고 부르면 혁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헌법적 질서 안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정치적 찬반은 있겠지만 철저하게 보수의 가치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홍준표 대표는 보수 복원, 또는 바른정당에 대한 태도, 또 향후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TK 보수 민심은요, 이 보수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언행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득표했던 부분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뭐 한 20% 정도는 있는데 바른정당을 2배 넘게 앞서는 바른정당 10%가 있잖아요. 그다음 모원갑중에 한 70%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태극기 부대의 정서가 TK 정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수를 복원시켜야 될 소명이 있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뭐 SNS를 통해서 배신자들 뭐 용서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향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서영우 소장.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고 하면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은 내년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싹 표 가려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 지지도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부지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부지리보다는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100대 국정과제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그 지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홍준표 대표의 의도된 배신자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된 배신자.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공석인 상황에서 포스트 박근혜를 놓고 TK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박근혜. 바른정당도 주인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보수의 본류가 우리다라고 하면서 특히 유승민 전 대선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 TK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포스트 박자리를 놓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보수의 소위 말하는 원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경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박을 놓고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있는 TK의 정치적 주인으로 자유한국당이 될 것인가 바른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대구의 민심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대구의 민심을 저도 뭐 대구 출신입니다. 자꾸 정치적인 민심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지역이 지금 경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슨 배신자냐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대구 지역의 청년들과 대구 지역의 산업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는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게 정말 국민의 삶이 뭡니까? 과연 지금 배신자가 문제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정책들을 앞다퉈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판단하겠죠.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인권운동가 있죠. 그러니까 증오가 상대방을
혐오하는 하나의 무기는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증오를 물리치는 혁신적인 무기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너 정가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더 모셨습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뜨겁게 달군 정가말말말 세 개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분 역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도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언론을 타신 분 김학철 충북도의원입니다. 반성하고 사죄 하지만 서운하고 억울하다. 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외유성 발언이라 외유성 연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행동장애 간담회를 그분들께서 발표하시겠습니까? 사진 찍히기 위한 그런 공사는 제 생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네, 김학철 의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 위한 수해 현장, 복구 현장에 봉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금 거기 가서 봉사할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 비난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좀 사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비난도 꽤 있어요. 이 주인집에 불이 났는데 네. 모섬이 외유든 뭐든 나갔습니다. 예. 어쨌든 비난이 있는데 그럼 일단 뭐 어찌됐든 각설을 하고 네. 일단 그 불 끄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소통의 핵심이 공감 아니겠습니까? 공감이요. 그 사람이 아프면 예. 나도 아파야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함께 아니겠습니까? 아프자.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보수 진보의 얘기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에서 엄청난 수해가 났고 많은 그 주민들 유권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네. 그 고통 현장에서 뭘 하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자기 힘을 좀 보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소통하는 것인데 네. 뭐 내가 레밍 발언에서 욕 먹고 있는데 지금 가서 뭐가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복이라는 그 선출직 예. 공무원에 대한 개념이 세팅이 좀 잘못된 게 네. 아니냐. 너도 이런 화났어, 생각이 듭니다. 나도 화났어 이런 네, 느낌이 그렇죠. 들 수도 그러니까 있는 일단 거잖아요. 무조건 일단 죄인이다, 잘못됐다. 그다음에 어쨌든 내가 뭐 당으로부터 아니면 유권자로부터 질책을 받겠지만 일단 늦었지만 네. 이 수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네. 그게 아마 이 시점에서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왜 네. 그분들이 아파하니까. 그렇죠. 네. 아픈 것을 달려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한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학철 의원이 아마 그 앵커께서도 이제 우리 도의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네. 저런 정도의 자기 철학이 확고하다면 선출직 공무원을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고 뭐 평론을 하시든지 네. 뭐 자기 주관을 뭐 이렇게 다르게 소화하는 방법이 맞지 공복이 되겠다는 것은 좀 맞는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엄격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김학철 의원 본인이 또 소명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 레밍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편집이 되어진 좀 억울한 그런 기사입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 이현종 네. 논설위원 현직 언론인이시잖아요. 네.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참 저렇게 항상 자기가 잘못 말해놓고 나중에 보면 항상 언론한테 편집했다 그러고 왜곡했다 그런 일, 그러고 예, 그렇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거 언론이 뭐하러 편집하겠습니까? 예. 도의원 말을 지금 편집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예. 편집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저 어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좀 제가 솔직히 저녁에 뉴스를 보면 더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화가 정말 나셨어요. 네. 처음에 그 말도 자체 그런데 네. 저렇게 그렇게 국민들이 들끓고 이 예. 삼복더위에 정말 국민들이 분개하시는 상황에서 저
공항에 내려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이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언론 탓을 많이 하지만 언론이라는 건 세상에 그냥 전해주는 창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본인의 어떤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저는 인상들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제명 의견을 내놨는데 그런데 이 김학철 의원의 제명권이 이상한 대로 불똥이 쳤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뭐 구설 오른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즉시 복귀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했으니 정상 참작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4명 간 사람 중에 3명은 그 자유한국당 소속은 제명한다고 했고요.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인데 서영호 소장, 추미애 대표 저 얘기는 가서 열심히 막 삽하고 뭐 이렇게 뭐 수해 복구 삽질하고 그러면은 징계 안 하겠다 이건가요? 원래 그 수해나 태풍은 예상하지 않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추미애 대표의 얘기는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그 의회나 고위공직자들이 여름철에 그 이렇게 연수라던가 해외 그 외유성 그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좀 구조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해는 하더라도 그래도 현재 충북 청주 지역에 사망자가 7명에 이재민이 2,141명에 재산 피해가 17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령 팔이 안으로 굽더라도 저 얘기는 현재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엄격하게 따지겠다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처리 문제 만전을 기한 이후에 연휴에 뭐 그 문제 징계 수위나 이것을 논의할 수도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불안 가슴에 오히려 부채질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에서도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 참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양승필 국민의당 수석 부대변인은 국민 여론 충분히 수용해서 합당한 조치 취할 거라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수긍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고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제명 조치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 행적을 보면 그냥 정상 참작해서 넘어가는 것 같은 모양새고 이참에 좀 제대로 된 기준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김학철 의원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그 광역 의원들이 억울할 수는 있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 수해 났는데 매우 갔으면 이런 정도까지 했을까? 내가 광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당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그 참여정부 때 3.1절 때 뭐 이해찬 전 총리가 골프 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수해도 아닙니다. 3월 1일 3.1절 날 공처때에서 일파만파가 됐었고 그다음 수해 났을 때도 이해찬 전 총리가 그 제주도에서 골프 친 적도 있고 홍문종 의원 2006년 한나라당 시절에 큰 수해 났을 때 골프 치다가 정말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공천 탈락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그 규칙을 만들기보다 업참마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심에 떠 있는 게 정치인데 떠 있는 조각배가 정치인데 그 민심으로 화나게 하면 어쨌든 그 당이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벌백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추미애 대표 발언도 적절치 않은 것이고 또한 그 김학철 의원 문제는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어렵고 보수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수혜를 입은 상황인데 보수가 뭐 역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지금 거의 뭐 자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그나마 뭐 좀 발빠르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